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내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엔 수장으로서 유엔 회원국을 찾는 구도이긴 한데 동북아 외교는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을 갈 거다라고 보도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유엔 대변인으로부터 입수한 일정을 토대로 안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좀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도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초반을 보면 문제가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은 그저께죠. 월요일에 연합뉴스 이제 뉴욕발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방북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엔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도 않았지만 또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또 그 전에 또 양측 간에 유엔과 북측 간에 물밑 접촉이 있어 왔다라는 정황이 있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북설이 계속 제기가 됐고 그 와중에 오늘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화통신 영문판에서 반기문 총장이 이번 주는 아니지만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에 북한을 방문한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틀 전에 연합뉴스 보도를 확인해 준 기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방북이 거의 확정된 걸로 또 보도가 되다가 또 몇 시간 이후에는 로이터 통신이 유엔의 대변인을 통해서 그 일정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보도를 내면서 지금 계속 엇갈리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 측에서는 과정 매체를 통해서 반기문 총장의 방북설에 대해서 논평이 언급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 채널, 유엔하고 북한의 주 유엔 대표부 간의 어떤 반기문 총장의 방북 논의가 물밑에서 있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이게 확정되느냐 안 됐느냐 또 확정됐다면은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물밑 간에 지금 논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황상으로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로이터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뭐 그 이후에라도 일정이 다시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그런데 또 뭐 유엔 수장의 일정이라는 게 또 뭐 정치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꼭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 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에서 확인을 하지도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반기문 총장이 방북을 한다라고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북한 정권의 특성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는데 만약에 양측 간의 일정이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일정표가 구체로 나왔다 하더라도 또 막판에 북한이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방북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지난 5월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거든요. 방문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당시 그 이번 주 목요일에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또 앞두고 북측에서 돌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방북이 실제적으로 물밑 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방북이 되느냐 또 되면 언제 되느냐 그 부분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고 뉴스 가치가 높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뭘까요? 반기문 총장이 한국인이라서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국내 언론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한 거는 만약에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방문한다면은 세 번째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총장으로서는 물론 반기문 총장이 한국인 총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라는 이제 유엔 수장으로서 북한을 찾는 것은 처음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 남북 관계 분단 상황의 특성상 우리 국내적으로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남북 관계가 요 몇 년간 계속 경색된 관계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근에 좀 이제 풀리는 기류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금강산 문제라든지 어떤 오이사 주체 해제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의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남북 관계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측면이죠. 외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클 수 있고요. 예.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 북핵 문제는 아직 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뭐 가깝게는 미국까지도 예.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만약에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에 지금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어떤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 예. 그 자체일 겁니다. 유엔 수장이 어떤 회원국 외형상으로는 유엔 수장이 회원국인 북한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예.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에 유엔 수장은 그 회원국의 지도자를 항상 만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 그런 관례에 비춰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뭐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네. 다만 또 눈여겨봐야 할 게 북한의 헌법상 명목상 최고 지도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네. 예. 북한이 김영남 위원장을 만난다면은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성사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독대를 만나거나 독대를 한다면은 뭐 충분히 성과를 낼 그 자체만은 의미가 있다. 가까운 게 22년 전이죠. 1993년도에 당시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찾아서 당시 김일성 주석하고 뭐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눠본 부분은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고요. 네. 사실 국내 언론에서 다뤄지는 얘기는 이제 차기 대권 구도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예. 정치니까요.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은 자기가 대선 정치에 관심 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자기가 뭐 대선에 뜻이 있다 얘기한 적은 더더욱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을 후보군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거든요. 뭐 예.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를 꺾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기문 대망론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예. 특히 좀 시점이 타이밍이 좀 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최근에 친박계의 일각 이제 홍문종 의원이 이제 한 라디오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개헌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네. 이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와 외치를 담당하는 이제 대통령, 예.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죠. 그쪽으로 권력 분점하는 쪽으로 개헌을 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박계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청와대에서는 예. 그에 대해서 거리를 뒀거든요. 전혀 우리의 뜻과 무관하다. 뭐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는 거다라는 입장을 했지만 예. 친박에서 꽤 어떻게 보면은 입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홍문종 전 사무총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개헌론이 불거졌었고요. 예. 개헌론에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그것이 과연 언론에서 일단 반기문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해석을 해왔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순방 외교를 나가면은 반기문 총장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국내 언론에서는 친박계의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서 반기문 총장을 주목해 왔었고요. 예. 그 근거는 국내 정치 기반은 부족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경험이 탄탄한 예. 반기문 총장이 통일 대통령론을 들고 나온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해석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북한을 방문한다. 거기 이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야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일단은 뭐 아까 제가 홍문종 사무총장,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개헌론,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는 듯한 개헌론을 꺼내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친박계 전반적인 분위기나 청와대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또는 개헌론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친박계에서 뭐 구체적인 표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기문 총장이 만에 하나 가깝게는 이번 방북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면 또는 길게는 국내 정치에 좀 움직임을 보인다면 과연 어느 쪽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친박 예. 또는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의 표정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테고요. 비박계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친박계 주자로 나선다면 비박계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시야를 넓혀서 야당까지 보더라도
반기문 총장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반기문 총장이 나온다고 해서 여당 후보로 나온다, 친박계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 당연히 그 반기문 총장의 움직임 또는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다. 뭐 현재로서는 여권의 친박 비박 또는 야권까지도 손익계산서가 뭐 뾰족하게 딱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론만 좀 촉각을 기울이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엇갈리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보도를 포함해서요. 전망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치부 이준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